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의 11 행정사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징계처분에 불복해서 소청심사 그리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언론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미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팀원 모욕한 해경, 감봉 1개월, 법원 절차 문제 없지만 징계 과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징계 조사 전 내부 규칙에 따라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네요. 내부 규칙에 따라서 징계 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징계 사유가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지를 해서 그 피징계자가 이러한 내한테 징계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러한 징계를 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부 규칙에 따라서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징계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문제입니다. 네, 징계 조사 전 내부 규칙에 따라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니, 이 상황은 징계 사유를 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절차상 위법,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절차상의 위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모든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초의 징계 사유 주장하는 피징계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징계권자가 그 이유로 삼은 징계 사유에 대해서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판결 내지는 소청심사에서는 소청심사 결정문을 근거로 해서 다시 징계위원회 개최해가지고 그에 따른 적정한 징계 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이제 정해야 되는 것이죠. 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A 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 B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B씨 손을 들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행정법원에서 소송을 해서 선고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판결로서. 그러면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행정법원 그 선고 판결 사례인데 바로 다이렉트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상에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먼저 청구를 해야 되고, 소청심사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면 그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행정소송 1심, 2심, 3심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행정법원에 언론 보도된 사안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경찰서, 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 B씨는 소청심사를 했지만 기각이 됐거나 또는 기각이 되지 않고 일부 인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비구조과장 B씨가 그 소청심사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감찰관이 감찰조사 당시에 고지 절차를 일부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고지 절차를 전부가 아니고 일부 준수하지 않았네요. 일부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그것 때문에 B씨의 방어권이 침해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만 준수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B씨의 방어권이 전부 침해가 됐다 보기는 어렵다. B씨의 방어권이 침해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총 17개의 징계 사유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개의 징계 사유만이 인정된 것을 고려해 최초의 17개의 징계 사유를 삼아서 징계 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단은 그 중에서 7개 징계 사유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배척하겠다,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이제 징계 양정을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징계 의결을 하라 뭐 이런 취지인 것이죠. B씨는 2020년 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감봉 1개월을 받았네요. 부서원을 대상으로 비인격적 폭언과 비하 발언을 하고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 지시를 하는 등 총 17가지 징계 사유가 제시됐다. 그래서 징계 처분을 받을 당시에 이 B씨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적시가 된 징계 사유는 총 17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에서 기각이 됐거나 또는 일부만 받아들여졌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죠. 징계 사유를 보면 B씨는 부하 직원인 C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야 X 어떤 식으로 연락이 이 모양이야 내 얼굴에 먹칠을 해요라고 말했다. 상황실 팀원에게는 X 이런 거 빨리빨리 안 하냐 이렇게 밖에 처리 못해라고 나무랐다. 특히 C씨를 향한 질책이 자주 나왔다. B씨는 C씨와 다른 직원이 함께 탄 관용차에서 내가 업무를 지시하면서 내하고 따라와야 하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만 핑계댄다면서 기획 개장은 잘하는데 C씨는 따라가질 못해 라고 지적했다. 감찰관은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먼저 조사를 진행한 다음 B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B씨는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고 첫 번째는 절차가 먼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징계 양정이 징계가 너무 과도하다. 내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너무 무겁다. 과도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감찰 조사에서 의무위반 행위의 요지에 관한 고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감찰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찰 조사할 때 출석을 왜 출석 요구서를 통지를 안 했느냐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할 의도가 없었던 점과 다른 직원들이 B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라는 겁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일단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절차상의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느냐.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 급박하다라는 거죠. 급박한 경우에는 출석 요구서의 송달 등은 필요한 경우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급박하기 때문에 B씨와 피해자들 관계 등에 비추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정확한 비위 조사를 위해서는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던 점, 그때 당시의 상황이 급박하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차상의 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략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규칙 이런 거를 비춰보면 이 감찰 규칙, 내부 규칙을 위반해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 절차상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에 따르면 감찰관은 조사 기일 2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나 구두로 조사 일시와 의무 위반 행위 사실 요지 등을 통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통지해야 된다. 언제까지? 조사 기일 2일 전까지.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2일 전까지 통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급박한 상황, 그러한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략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감찰관은 또 감찰 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 대상자에게 의무위반 행위 요지를 알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칙에는 되어 있다는 얘기죠. 내부 규칙에는 해당 청 감찰 규칙, 내부 규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리고 규칙에도 이제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 이렇게 해서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법원은 감찰 조사를 실시하기 전 고지 절차를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봤다. 일부는 준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일부는 준수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위법에 이를 정도로까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징계 절차에 있어 형사재판과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내부 규정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감찰관이 감찰 조사 당시에 고지 절차를 일부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B씨의 방어권이 침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예, B씨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절차가 미준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위법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위법은 아니고 그냥 반대로 해석하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 삼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징계 양정, 이 징계가 나의 비위 행위에 비해서 이게 좀 무거우냐 가벼우냐, 예,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징계 내용, 여기서는 이제 감봉 1개월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징계 내용과 관련해서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왜냐하면 일부 절차를 미준수했다라고 하더라도 B씨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 당시 상황이나 B씨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폭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폭언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만 존대를 쓰지 않고 다그쳤던 언행이나 C씨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와 요구를 한 것을 포함한 7가지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징계 사유로 삼은 총 17개의 징계 사유 중에서 17개의 징계 사유가 최초에 이제 그 감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 징계 처분을 할 때 징계위원회에 이제 제시되어진 징계 사유는 17개인데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17개 전부가 아니고 이 중에서 7가지는 징계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7개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감봉 1개월을 처분을 했지만 그 중에서 10개는 배책이 되고 7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다시 징계 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 감봉 처분으로 정한 징계 수위를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감봉 1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죠.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소속 기관에서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여기서 법원에서 인정되어진 징계 사유 7가지, 이거에 해당할 정도의 구체적인 징계 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이제 의결을 하고 징계권자가 다시 징계 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징계 절차에 있어서의 위법성, 절차적인 하자,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본안 절차가 아닌 내용, 징계 처분의 양정과 관련해 가지고 원처분에서 징계 처분의 원인으로 삼았던 징계 사유가 일부가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제 소속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가지고 징계 처분을 이제 다시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이제 원고 측에서 여기서 이제 B씨가 불복해 가지고 항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상대방 측에서도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또 항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심이니까요. 서울행정법원 1심이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 및 상고권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징계 처분을 불복해서 소송을 하기 전 단계에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소청심사, 이것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체이기 때문에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소청심사, 그 단계에서는 소청심사 결과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청심사를 한 결과 구제를 받지 못하면서 행정소송으로 가겠지만, 근데 소청심사 단계에서 구제가 돼버린다거나 또는 그것을 다 인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그러니까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닌 상대방, 징계권자 입장에서는 우리 징계권자 입장에서는 소청심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소송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소청심사 단계에서 감경 등 구제를 받는 것이 확실하고 또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청심사에서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징계 처분을 받은 피징계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원 소송까지 온 그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 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